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대에서 1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순자입니다. 정치는 돈이 많고 많이 배우는 사람들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았더니 우리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다른 법은 날치기도 잘 하더니 왜 비정규직 철폐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비례 1번 주는 정당은 기호 16번 진보전당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을 하며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도둑질 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굶으란 말입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아서 어째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그래도 다른 한쪽에는 배 터져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들은 수백 수천억을 상속받고 동네 빵집 떡볶이집까지 빼들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울산과학대 이사장인 정몽준 씨는 그가 지난 1년간 주식 배당금은 308억 원을 벌었습니다. 반면 그 학교의 하청 노동자인 저는 1,300만 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1년간 차이가 2,000배도 넘습니다.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날강도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배의 구조를 바꿔서 한쪽은 배 터져 죽고 한쪽은 배고파 죽는 상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선거 때만 되면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완화 많이들 떠들어댑니다. 울산 동구에는 새누리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새누리당 입장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현수막이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네, 동구에. 우선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이제까지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이 몇 석이죠? 과반수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는 법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 안 하다가 선거 때 되니까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상용자동차 해고자 중 한 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벌써 22번째입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아시고 계십니까? 그럼 상용차와 한진중공업은 두 사업장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니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벌은 복직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법을 새로 만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이 일자리 만든다고 부자들 세금들 줄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네.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딱 81개 늘었습니다. 그럼 지난 4년 동안 재벌 깎아준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새누리당 부자들 세금 깎아준다고 서민만 힘들게 한 겁니다. 민주통합당 묻겠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이사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100억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최저연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며 1,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1,000배 차이 난답니다. 저는 사람 능력 차이가 그렇게 커도 1,000배나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고용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고용인데요. 진보신당은 최저임금 상한하고 나아가 사장임금 상한제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도요? 임금 상한제를 만들자고.
사장 임금 상환제를 만들자고. 더 이상 많이 못 주게 하자고. 10억 이상 못 주게 하자고. 네. 뭐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대학 교수님들이라서 그런가,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런가, 정책은 참 멋집니다. 저는 멋지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까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어서 애를 낳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세댁 하나는 출산하고 직장에 갔더니 퇴직을 강요하고 원래 일했던 데 안 주고 나쁜 자리로 줬다고 합니다. 요새 다들 맞벌이해서 애 키우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우리 옆집은 조선소 다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집 대출 내고 교육비 내고 이래저래 할부금 내니 애 키우기 진짜 힘든답니다. 비정규직 총각들은 장가도 못 갑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않고 애 낳으라고 길을 여건 안 만들어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정부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초노령연금을 얼마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한노인의 주간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2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년 됐죠.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9만 원입니다. 언제쯤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합의하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당선이 돼야만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광식 총리가 연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며 부모 부양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에 맞지 않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국민연금을 축소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정치인과 사장들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멀쩡합니다. 해고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60입니다. 그런 세상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한다고 하는데 비정규직 후보 하나 내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무슨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보신당은 저 같은 비정규직 여성을 비례 1번으로 추천했습니다.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가 국회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16번 진보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